안녕하세요. 동안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많이 들어왔던 생활 속의 어떤 풍수 이야기를 학문적 근거 하에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풍수라 하면 옛날부터 아주 그 유교 집안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묘를 쓸 때 직관을 불러서 풍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지방에 내려갈수록 아주 이제 시골일수록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우리나라는 풍습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 생활에서는 지금 이제 납골당 화장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을 시켜서 납골당에 모신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지금도 시골이나 안동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양반 집들 이런 집들은 굉장히 풍수적으로 이제 많이 따지는데, 풍수를 크게 나누면 음택과 양택이 있습니다. 이제 음택은 죽은 사람들의 어떤 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택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활 공간, 집, 집 중에서도 아파트냐 아니면은 주택이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장, 이런 게 대해서 생활 풍수 쪽으로 좀 많이 염두에 두고 구조를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너무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어떤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쁜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조금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생활 속에서 이 기운을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어떤 부품을 이용을 해서 기운을 이렇게 생기 쪽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공간이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이러면 어떤 집안의 어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이나 거의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거의 다 동쪽이나 남쪽, 동남쪽을 보고 우리가 집을 짓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땅의 형태라든지 어쩔 수 없이 대문이 북쪽으로 나 있다든지 아파트 베란다가 북쪽으로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풍수나 이 풍수는 특히 건축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크게 뭉뚱그리 우리가 이렇게 나눠 본다면, 집은 누구나 와서 집 분위기가 참 좋네, 집에 햇볕이 잘 드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만 볕이 들면 풍수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소나 엄택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명당 자리를 구하고 싶으면 한겨울에 산으로 올라가 보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한겨울에 눈이 쌓여 있는데 햇볕이 잘 드는 지역에는 그 주위에 눈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가 명당 자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금은 거의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냥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거의 밖에서 돌아가시면 객사라 이래가지고 밖에서 혹시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가끔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집에 시신은 항상 북쪽으로 놓고 우리가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거기서는 왜 북쪽으로 놓느냐,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자식들을 잘 되게 빌고 집안에 어떤 걱정 근심이 있으면 북쪽에다가
목욕 재개를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많이 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북쪽이냐 이러면, 북쪽은 일육수라에서 수의 근원지거든요. 그래서 수라는 거는 모든 생명의 어떤 근원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거기서 장례를 치러서 다시 환생을 하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것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을 보면은 굉장히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잠은 뭐 하다못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서쪽으로까지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쪽 아니면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북쪽으로는 머리를 두지 마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서쪽과 북쪽은 이게 음양으로 따지면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쪽이나 남쪽으로 머리를 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아니고 사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좋은 기운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어디로 갑니까? 전부 동해안 쪽으로,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동쪽을 생이지방 이래가지고 생기가 새로 생기는 방이다 이래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12월 31일 되면 새해 그 다음에 첫 해의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저 강원도 쪽으로 많이 떠나죠. 그거는 우리 어떤 인류의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뭐 대문이 북쪽으로 나 있다, 아니면 집에 들어갔는데 뭐 가구 배치라든지 뭐 아이들 침대 머리라든지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뭐 방향이 잘 안 맞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집이라는 거는 이사를 쉽게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방이라든지 아니면 집 그 가구 등의 어떤 그 구조를, 기운의 흐름을 제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가구 배치를 제대로 한다면, 그 또한 거기에서 뭐 집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집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뭐 일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부적을 붙이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부적도 절대로 효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3 아이들, 합격한 아이들 가방 조사를 해보니까 8, 90% 이상 부적,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을 다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 순간, 왜 부적을 영사를 가지고 빨간 걸로 쓰느냐 하면, 우리가 색상 중에서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도 거의 우리가 뭐 빨간 티셔츠를 입고 뭐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때 우리가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파장이, 기운이 모이는 그 파장도 전혀 무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쓸 때는 항상 빨간 영사를 가지고 쓰는데, 그 부적도 이거는 종교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게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누가 쓰시든 간에 그 쓸 때만큼은 그 사람의 합격을 기원을 한다든지 뭐 사업이 잘 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파장을 보내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물이라고 합니다. 부물이라는 거는 음양오행에서 이제 내 사주의 구성에 어떤 색이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어떤 숫자가 나한테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집 주소나 아파트 동호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설마 하지만 그 흐름이 참 묘한 게, 내가 이사를 가야 될 운이고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운이 좋을 때는 그 동호수라든지 집 주소가 또 나하고 인연이 맞는 쪽으로 가지고요. 또 내가 운이 조금 약했을 때는 집 동호수도 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뭐 이사를 어차피 갔는데 바로 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는 뭐 커튼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 배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에 딱 들어가면 편안하고 모든 식구들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번 뭐 집에 들어가서 이 기분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조금 뭐 집에 정이 안 붙는다. 이 모든 게 사실은 마음이거든요. 그 파장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는 어떤 좋은 마음이나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쁜 일도 그렇고 좋은 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치를 알고 바꿔나가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어떤 우주의 원리고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음양오행이나 우주의 어떤 법칙이나 이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같이 함께 흐름을 따라서 이용을 해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또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이거를 안다면은 우리가 음양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부물처럼 부적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고스톱을 치러 가는데 선생님 오늘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돈을 따겠습니까? 이런 뭐 질문도 가끔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색상을 뭐네 빨간색이 이 사람한테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 돈이 좀 있다. 좀 내가 조금 조금 지위적으로 어떤 뭐 빨간색이나 하얀색 차는 타기 싫고 조금만 뭐 좀 괜찮다 하면 거의 다 어두운 색이죠. 검정색 아니면 회색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차를 타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빨간 차를 타고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차를 뽑을 때는 돈을 좀 벌었으니까 검정색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도 차라리 뭐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면 되는데 뭐 저한테 질문도 안 했고 그래서 한 몇 년 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돈을 벌었다가 다 또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색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립니다. 내가 검정색이 안 맞는데 뭐 모든 내가 뭐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젊은 아이들처럼 뭐 빨간색이나 하얀색을 탈 수 없을 경우에는 까만 차를 뽑되 빨간 쿠션 같은 거를 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 뒤에다가 놓고 다니면 그게 어떤 기운의 흐름이 융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걸치는 옷 색상이라든지 뭐 안경테라든지 뭐 아니면 뭐 목걸이를 해야 된다든지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그게 이제 이미지 코칭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이제 인체의 뭐 리듬이죠. 근데 집에 어떤 생활적으로 들어가서 누구나 들어가서 가족들도 집이 편하지가 않으면 이 기운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편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바깥으로 나돌고 또 부모님들도 뭐 딱 잠만 자고 밖에서 그냥 생활을 하면서 이러면 그 식구들의 기운이 그 집에서 머물면서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집에서 이렇게 편하지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지혜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어떤 부물이나 어떤 생활에 어떤 우리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집에 이사를 잘못 갔다든지 아니면 뭐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모든 것은 답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편안한 가정 집에 들어가면 정말로 하루의 일과 피곤했던 어떤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내 집을 언제든지 예쁘게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책이나 풍수책이나 이런 데서 참고를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냥 생활 속에서 있는 일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